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도의 확진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코로나맵 같은 웹사이트들이 있죠. 놀랍게도 이들은 대부분이 개인이 개발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 API를 사용한다면 비전공자라도 어렵지 않게 이런 지도 관련 서비스들을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여 코로나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강의의 결과물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HTML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이해하시기에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우선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구글에 카카오 개발자를 검색합니다. 카카오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 아이디로 먼저 로그인을 한 후에 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앱 이름과 회사명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적당한 이름을 대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앱을 생성하면 API 키들이 생성됩니다. 각각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웹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키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홈으로 돌아가 지도 로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웹 연동을 위한 가이드 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웹 개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가이드대로 개발을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카카오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코드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위자드를 선택합니다. 위자드 메뉴에서 기본적인 카카오맵의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원하는 기본 지도의 형태를 지정해주고 하단에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코드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툴이 필요하겠죠? 구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검색하여 다운받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내 코드들을 저장할 폴더를 생성해주고 그 안에 index.html을 생성해줍니다. HTML을 다루는 방법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전혀 모르시더라도 따라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생성된 HTML 파일 안에 복사용 코드들을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코드상에 발급받은 앱키를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아까 발급받은 자바스크립트 키로 교체한 후에 주소의 맨 앞에는 https://을 삽입하고 저장합니다. 그런 후에 저장한 index.html 파일을 열면 성공적으로 카카오맵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지도의 데이터를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코딩 작업이 필요합니다. 코드를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지도의 크기를 웹페이지 전체가 되도록 키워보겠습니다. 가로는 100%, 높이는 100VH로 하면 전체 화면으로 지도가 표기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수정할 부분은 지도의 마커인데요. 지도상 특정 지점을 가르쳐주는 이런 아이콘들을 마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져온 코드 중 상단의 코드는 지도를 생성하고 지도의 처음 화면에 좌표를 설정해주는 코드이고 아랫부분의 코드는 주어진 위도와 경도의 좌표값에 마커를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커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좌표값을 찾기 위해 구글 지도를 검색합니다. 구글 지도에서는 원하는 지점을 우클릭하여 이곳이 궁금한가요를 누르면 해당 지역에 대한 좌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서울역을 검색하여 좌표 정보를 얻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에는 상단에 처음 지도를 실행했을 때의 좌표와 하단에 마커의 좌표 정보가 있는데요. 이 두 좌표를 모두 서울역의 좌표로 바꿔보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한 후에
다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화면의 좌표와 마커의 좌표가 성공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커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 마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커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야겠죠? 카카오 API는 여러가지 샘플 코드들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마커의 인포 윈도우 생성하기라는 코드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각 줄의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 인포 윈도우 관련 코드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다시 저장한 후에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우리가 생성한 마커 위에 텍스트가 표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내용도 바꿔볼게요. 지도를 주마hat해도 인포 윈도우는 비율에 맞춰 적절히 표기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사한 코드에는 텍스트의 위치 관련 코드가 두 줄 있는데 이미 마커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커를 한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울역의 바로 옆 정거장인 회원역의 마커를 표기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역의 좌표 정보를 찾은 후에 마커와 인포 윈도우 관련 코드들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각 변수들의 이름이 모두 달라야 하므로 마커와 컨텐츠 그리고 인포 윈도우의 이름 뒤에 숫자 2를 넣어 구분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역의 좌표 정보를 넣고 새로 고침하면 이제 회원역에도 마커와 인포 윈도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내용도 역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방법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두 개의 마커는 이런 식으로 복사하여 생성해도 문제가 없지만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마커를 생성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커들을 반복 생성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를 생성해줍니다. 이 변수에는 좌표 정보와 인포 윈도우의 텍스트 정보를 넣어줄 건데요. 코딩을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코드를 완전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는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했으니 이 데이터에 상응하는 마커를 만들어야겠죠? 이를 위해 for라는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흔히들 포문이라고 부르는데 해석하자면 0부터 데이터의 길이만큼 아래의 작업들을 반복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데이터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3번 수행됩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면 추가된 데이터만큼 반복 작업을 더 수행하겠죠? 그러면 이제 좌표 정보를 데이터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가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위에 i라는 변수가 0에서 2까지 0, 1, 2 이렇게 3번 변화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반복문을 돌면서 위 데이터에 적어준 좌표값과 텍스트의 내용을 참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코딩을 배우지 않으신 분이라면 코드를 완벽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코드를 작성하였을 때 데이터의 내용만큼의 마커가 생성된다 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새로 고침하면 3개의 마커들이 성공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축소하였을 때 인포 윈도우가 겹쳐서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마커가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카카오 API에서는 여러 마커들을 묶어 숫자로 표기해주는 클러스터러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요. 샘플에서 마커 클러스터러 사용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러스터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키를 붙여넣기 한 바로 뒤에 라이브러리 코드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클러스터러 관련된 코드를 복사해 옵니다. 맵 변수의 바로 아랫부분에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마커들을 클러스터러로 묶기 위해 마커들을 저장해줄 또 다른 변수를 생성해줍니다. 포문안 맨 하단에 markers.push를 해주면 매번 생성된 마커들이 markers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모든 마커들을 clusterer.add markers로 넣어주면 지도를 축소하였을 때 해당 지역에 몇 개의 마커가 있는지 숫자로 표기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가 겹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우스를 올려놓아야지만 인포 윈도우가 표시되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샘플에서 여러 개 마커의 마우스 이벤트 등록하기 1을 참조합니다. markers.push 아래에 두 줄의 마우스 리스너 코드를 복사하고 맨 아래에는 해당 코드에서 사용한 두 개의 함수를 복사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코드 수정 없이도 마커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인포 윈도우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깔끔해졌네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맵 클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진자 관련 정보 조회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위 3명의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확진자들의 방문 지역의 좌표를 구글맵으로 구하고 해당 좌표에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주는 인포 윈도우를 생성해주면 되겠죠. 자, 3명의 확진자들에 대한 정보 기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무료 호스팅 사이트인 네오시리즈를 검색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위에 유저네임은 내 사이트의 주소가 됩니다. 이메일 인증까지 완료하고 오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우측 상단의 에디트 사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만든 index.html 파일을 업로드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아무것도 표기가 되지 않죠?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 주소로 지도가 표기되는 것을 아직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로 들어가 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에서 설정 일반으로 들어간 후에 플랫폼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 창이 뜨면 웹을 선택해주고 내 네오시리즈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다시 내 사이트로 돌아가 새로 고침해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지도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